미분, 속도, 거리와 적분 나왔다. 얘네 앞에서 속도, 거리와 미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것만 위에 적혀져 있지? 다들. 자, 위치를 미분한 뭐지? 시간에 따른 위치, 그 식을 미분한 뭐예요? 속도고요. 속도 미분한 뭐예요? 가속도인데 우린 미분의 반대를 배웠지. 뭐야? 적분이죠. 그리고 위치의 절대값에 뭐 그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낸 게 바로 뭐다? 거리고요. 거리를 미분한 게 또 뭐예요? 속력. 속력을 미분한 게 뭐지? 가속력.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고 가속도의 절대값이 가속력이다. 그리고 반대로 적분한 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밑에 거는 방향이 없는 단위니까 부호가 없다는 거.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한다는 거, 위에 거는 이제 부호가 있다는 거. 얘는 방향이 없는 단위, 밑에 거는. 그래서 플러스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랑 속력, 그냥 일반적으로 속도, 속력이라 하면은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을 의미하고,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뭐야? 평균 속도는 뭐야? 총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도 속력은 생략할 수가 없어. 평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어떤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고, 순간적인 속도나 속력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다. 다찬아 어디 보니? 어디 본? 순간 속도나 속력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속도 속력이다. 그냥 속도랑 속력이라 하면 뭐다?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평균은 생략 못한다. 그래서 요건 적어놔. 앞에 거. 쌤 적은 거. 저거만 알면 끝이야. 자, 그래서 196페이지에 속도가 나와 있어. 위치를 구하래. 어떻게 한다? 적분. 근데 시작점이 어디야? 시간이 언제 시작해? 시간이 t가 0일 때를 시작한다 했잖아.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게, 속도를 적분한 게 뭐다? 1초에서의 위치고요. 2초에서의 위치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고, 3초 때 위치는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죠. 똑같은 식에서. 되겠니? 그래서 아무튼 위치를 구하려면 뭘 하면 돼? 속도를 적분. 그다음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위치의 뭐야? 그 속력을 적분해야 되잖아. 근데 속력은 뭐라고요?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럼 속도의 절대값을 한번 보면은, 속도는 지금 그래프로 그리자면 풀마 2에서 0이니? 맞나? 이렇게 생겼잖아. 속도 그래프 VT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에서 0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래. 0부터 3까지 거리를 구하라면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해? 원래 식을 적분하면 되고,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붙인 걸 적분해야 됩니다. 왜냐?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는 뭐니까? 속력을 적분한 거니까. 속력은 또 뭐니까?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속도의 절대값이므로 속도가 부호가 플러스인 부분, 마이너스인 부분 따로 생각해서 플러스인 건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요. 마이너스인 거는 마이너스 붙여 적분해야 돼. 왜냐면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 거리니까. 알겠니?
알겠니? 1번 풀어봐. 그다음에 197페이지. 저희는 그래프를 보고 그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 그래프 보고 이 움직이는 형태를 알아내라라는 건데, 얘는 원점을 출발해서 수익선율이 7초 동안 움직인대. 그럼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해? 속도가 빨라지. 그러다가 느려지지. 그러다가 언제? 2초 때 0이 되죠. 0이. 속도가 0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반대로 가요. 음수가 돼. 속도가 0, 음수라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다가 다시 4초 때 0이 되고 4초부터 다시 속도가 늘어나다가 4초부터 5초까지는 등속 운동을 하다가 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러다가 속도가 느려졌다가 7초에 0이 된다. 그럼 우리 속도에서 속도를 적분하는 게 뭐라고? 가속도. 예? 위치. 위치잖아. 그래서 얘가 속도를 적분하는 거는 이 그래프상에서 x축과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0부터 2까지는 이 삼각형 넓이만큼 그대로. 증가하는 거죠. 뭘 그대로 뭔데? 그대로? 0부터 2까지는 이 삼각형 넓이만큼 증가하다가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 삼각형 넓이만큼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겠지.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이 넓이만큼. 이 사다리꼴 넓이. 알겠어? 그러면은 옳은 걸 찾아보자.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데가 있다. 맞습니까? 멈춘다는 거는 속도가 뭐일 때야? 0일 때입니다. 등속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거다. 속도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멈춘 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움직임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언제야?
부호가 바뀌는 지점. 그래서 속도가 0일 때를 보면은 2랑 4인데 2랑 4에서 방향이 바뀌지?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두 번 바뀌고요. 4초 후 원점에 있니?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거지. 원점에 있다라고 했지. 넌 내 말 듣고 있니 지금? 0부터 2까지 이 삼각형 넓이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4초 때. 그 다음 6초 후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니? 4초 때 원점으로 갔다가 7초 때가 제일 멀지? 그 다음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몇이니? 이 넓이의 합. 4. 움직인 거리. 아. 아니야. 8이가 8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저희는 속도를 나타낸 거다. P 지점부터 Q 지점까지 가면 움직임 거리가 어때? 198페이지. 이 ABC 움직이는 거리가 어때요? 같잖아요. P부터 Q까지 움직였다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고. 움직인 거리는 같아요. 그럼 움직인 거리가 같으면은 이 적분한 결과가 어떻겠어? 똑같죠. 속력을 적분하는 게 거리잖아. 근데 얘는 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 양수니까 속력이라 할 수 있지. 전부 다 부호가 양수니까. 그래서 ABC의 이 밑에 이 넓이 있지, 요거 넓이들. 이 넓이들 다 어떻다? 똑같다. 근데 A와 C는 40초 걸렸는데 B는 어때? 30초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하는 형태는 다릅니다. 그 40초 사이, 30초 사이에서 운동하는 형태는 다른데 P에서 시작해서 Q에서 도착했다. 이건 똑같아. 이동 거리 똑같아. 자, 그러면 일단 1번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다. 평균 속도가 어떻게 구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아니야. 걸린 시간 40초 같고 이동 거리 어떻다고? 3명 다 같다 했지. 그럼 AC와 평균 속도는 같죠. BC의 가속도가 0인 순간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등속도? 등속 운동이요. 가속도가 0인 게 등속? 있지 않나요? 맞네. 그럼 B와 C에서 가속도가 0인 거는 일단 가속도는 이 속도 그래프에서 뭘 의미해? 기울기.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가 있어요? A는 그 한 동안 있고 B는 한 번 있고 C는 3번 있네요. 그 적어도 한 번씩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모두 같다라고 했지 내가? 이건 문제에서 알 수 있죠? 넘겨. 그 다음 199페이지. T초 후에 속도가 VT가 뭐래? 20-10t? 이렇게 VT가 나와 있어. 처음 속도는 20이고요.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3초가 지났을 때. 3까지 속도를 적분하는 게 뭐라고? 위치라고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3초일 때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0t 5t 제곱인가요? 그럼 3 넣으면 몇이냐? 15. 응? 45네. 45가? 그러면 15만큼 변했으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몇이냐? 25, 그렇지. 왜냐면 지상 10에서 시작하거든. 10이 시작점이거든. 위치 변화가 15니까 플러스 15니까 여기 지상 10에서 15만큼 플러스 됐으니까 25m 있겠죠. 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언제야? 그치. 극대 극소인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지. 위치가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바로 그
극대 극소인 지점 1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분한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가 뭐지? t가? 2일 때잖아. 근데 확인해야 될 거. 그 2일 때를 기준으로 부호 바뀌어? 닿잖아? 어? 바뀌잖아. 그러니까 2에서 극풀 마니까 극대가 되지. 2에서 극대가 되지. 그래서 2에서 최고점입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를 구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되네. 그럼 똑같은데 2까지 하면 몇이야? 최고점 20. 20인가요? 그래서 봐봐. 이게 지금 우리가 10m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최고점일 때가 언제다? 30m. 그렇지. 총 30일 때 20으로 올라갔을 때 최고점 도달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3초 때는 몇이랬어? 구했을 때 15라 했잖아. 요때가 15m일 때가 요때가 3초 때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지. 3초 동안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래. 그럼 몇이다? 아까 쌤 체크해놨지? 요만큼이지. 요만큼? 몇입니까? 25. 25거지. 위치 변화는 얼마? 3초 동안? 15. 왜냐면 이렇게 시작점 끝점이잖아. 근데 잃어버린 얼마? 25. 알겠어 차이를? 넘겨. 라스트. 자, P는 처음 속도 6으로 점 A를 출발해서 가속도가 2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대. 자,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Q가 A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 K로 쫓아간다. 따라잡기 위한, 자, 따라잡는다. 뭐가 같을 때야? 위치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T초 후의 속도를 표현한 다음에 걔를 적분하는 게 뭐야? 각각의 위치잖아? 그 위치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돼. 자, 그럼 일단 각각 그 속도를 표현할 건데 P는 처음 속도 6으로 출발한대. 근데 가속도가 2니까 T초 후의 속도는 자, P는 처음 속도 6이고 가속도가 2야. 그럼 T초 후의 속도는 그렇지. 6 플러스 2t. 그 다음에 Q는 뭐래? 일정한 속도 K. 일정한 속도 K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를 적분하는 게 바로 위치가 될 거 아니야. 위치 한번 얘기해보자. 위치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적분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어차피 뭐야? 0초 때 출발하는 지점이 어때? A에서 출발한 건 똑같잖아. 그래서 A를 기준점이라 보면은 그 A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T가 0일 때 0이라고 볼 수가 있어. 위치가. 그러니까 그 적분상수는 뭐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KT인데 원래라면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시간이 똑같이 T예요. 그러니까 누가 덜 걸렸니? Q가 2초가 덜 걸렸잖아. 그럼 얘는 T초라면 얘는 몇 초? T-2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얘가 지금 따라잡기 위한 이라는 거는 이 위치가 뭐일 때가 있다? 같을 때가 뭐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해석하자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요? 존재한다라는 거야. 존재할 조건을 찾으라는 거야. 이해돼?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없어? 없죠. K를 모르는데 어떻게 푸니? K를 모르잖아. 지금 K가 이 정도
비정계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풀 수는 없어.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래? 따라잡기 위한이라 했잖아. 그럼 위치가 같을 때가 존재하기 위한. 말인즉슨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할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정리할게. 좌변 넘기자. 플러스 2K는 0.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하면 뭐요 이거? 이제 근의 분리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근이 존재할 조건이야. 단 t는 뭐에서? 시간이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존재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니? 근데 여기서 얘를 FT를 할게.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 단차나 뭐게? t에 뭔가를 넣고 싶은 생각이 2를 넣으면 뭔데? 응? 16이므로 F2는 16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 왜냐면 K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근이 존재할 조건을 생각할게. 일단 얘는 아볼입니다. 그죠? F2는 16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큰 게 아니구나. t-2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2보다 큰 범위에서 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까지 돼? 왜냐면 시간을 지금 t-2라는 라고 뒀으니까 Q의 시간을. 그래서 t가 2보다 작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초는 없으니까. 그래서 2보다 큰 범위에서 이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인 거야. 그럼 근을 가져야 되는데 2보다 큰 범위에서 가져야 되는데 2에서의 그 값이 몇이야? F2가 16이니까 2가 여기 있을 수 있어? 양쪽에 있을 수 있어. 그럼 만약에 2가 여기 있다. 그럼 근이 있어 없어? 2보다 큰 범위에서 없잖아. 그럼 2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사이에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F2는 16이니까.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함수 근에 분리는 파함축이잖아. 함수값을 구하는 파함 이미 알고 뭐만 생각하면 돼? 함축. 함축이 아니라 판축. 판별식이 뭐여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축의 위치는 얘 축의 위치 2분의 k-6이가 얘는 2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하면 바로 k의 범위가 나온다. 해보자. 판별식 뭐예요? 6-k의 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개가 뭐야? 마이너스 20k 플러스 36 인수분해 되니? 응? 네? 18이랑 2 되나? 그래서 k는 뭐 또는 18보다 크거나 같고 k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이 범위에서 k는 뭐보다 커야 되니까? 10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뭐야? 18보다 크거나 같아. 되겠니? 6번 풀어봐. 13단원 연습 문제까지 숙제다.